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특히나 리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 그런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자주 잇따라서 전해진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나 전망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폭적인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만큼 약간 버즈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XRP와 시세와 관련된 부분들,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기분 좋은 버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진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좀 묶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시세 자체는 여전히 조금 아쉽습니다. 중간중간 거래량도 터져주고 이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51달러 이 저항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박스권 흐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적인 상황과 기대감들이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꽤나 전폭적인 숫자, 이 전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의 지금 관심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긍정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괜히 더 기분이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테라폼 랩스 합의 이후에 이게 지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엄청 빡세게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SEC가 리플에 대한 적정 과징금으로 기존에 20억 달러를 불렀었는데 이번에 1억 260만 달러라는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 진짜 의도가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벌어지려고 이러나?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 뒤에서 뭔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 랩스 합의권을 인용을 하면서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 말도 안 된다. 이 테라 벌금을 매길 때는 매출의 0.6에서 1.8%를 적용하는 것에 SAC는 동의를 했다. 우리한테 이거 적용을 하면 1000만 달러 이하지. 뭐 이런 얘기를 법원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AC도 하루 뒤에 바로 법원에다가 입장문을 제출을 하면서 리플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적정 과징금은 1억 260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디 그냥 어디 팟캐스트 나가서 시부린 멘트가 아니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SEC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적정 과징금 숫자로 1억 260만 달러를 적시하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다가 합의를, 명령을 적절하게 해달라고 이 뉘앙스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도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안 그래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8월 말이나 9월 말쯤에는 소송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멘트까지 지금 공개석상에서 던지다 보니까 얘네들 진짜 여름에 기습 합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까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제 1억 달러 수준이라는 게 리플이 기존에 주장을 했던 1000만 달러 언더, 이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실 소송 리스크 자체를 아예 다 해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 1억 달러?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도 사법 리스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비용으로서 1억 달러, 그런데 SEC도 1억 달러 쏘쏘?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던지다 보니까 괜히 더 기분이를 조금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신 모바락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벌금 액수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리플은 이걸 승리로 포장을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정확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 달러는 SEC가 오케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최소한 1억 달러 정도에서는 그 언저리에서는 쇼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기습합의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지금 뿜뿜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리플과 관련된 집단 소송 4건을 일괄 기각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XRP 매수자들이 리플이 XRP를 팔아서 연방증권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집단 소송을 낸 건데, 이게 지금 싹 다 까인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만 이제 10월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법원에서 따져보자 라는 취지여서 사실상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가 이번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이 기각에 있어서도 기본 전제로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한 방울 두 방울 열 방울 더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죠. 스튜어트 알데로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이 집단 소송 4건을 기각한 것은 XRP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뉴욕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도 이거죠. 이게 지금 약간 XRP가 여기서 만약에 증권이다라는 판단 기준이 깔리게 된다라면, 뉴욕에서는 개인 판매 물량이 비증권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권이 되는 것이요? 뭐 이렇게 지금 논리가 또 희한해지기 때문에 법원도 이게 조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방증권법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또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XRP가 증권이다 비증권이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제기된 모든 혐의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리플 CLO의 멘트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 그 기대감이 사실상 올해 들어서 가장 거의 뭐 최고조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렇게 소송이 뭐 자체적인 합의로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법원이 합의 명령을 제기하면서 합의 금액을 밑밥으로 딱 깔아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방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 리스크가 끝난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소송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XRP 시세가 이제 봉인해서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살펴봤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맥락들로 인해서 XRP에 대한 긍정적인, 나아가서 전폭적인 그런 시세 전망들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XRP 일간 차트적인 흐름이 일단 되게 예뻐요. 뭐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포함해서 일간 차트에서 지금 하강 삼각 패턴 돌파 시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단 저항 라인이 0.51달러거든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0.662달러 구간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0.74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 가능성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4시간 차트에서는 아주 예쁘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XRP 빠돌이 가운데 한 명인 XRP 캡틴은 곧 폭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직접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반은 진짜 빠돌이에요. 그래서 월간 차트도 되게 예쁜데,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XRP는 27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삼각 패턴을 고려하면 27달러 도달 잠재력 있다. 과거 2017년에 6만% 수준의 랠리를 벌였던 그 폭으로 반등을 해준다라면 최소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 가격이 27달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한 그런 숫자인데, 정말 27달러를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찍어준다라면,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글로벌하게 XRP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괜히 조금 설레미가 느껴지는 것 같은 게 좋네요.
에그라 크립토 언제나 그렇듯이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XRP가 0.5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부근에 지금 정체돼 있다 이렇게 말할 거야. 50달러에서 XRP 죽은 것 같아, 심정지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XRP가 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만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반등폭을 생각을 하면 이제 새로운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나갈 것이고, 그때는 뭐 200달러 거기까지밖에 안 가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 50달러에 XRP 지금 죽어있네, 심정지야 심정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0.006달러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0.06달러 시절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브렛 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5달러에 XRP를 손에 넣어라. 그게 아니라면 100달러에 매수해라. 결정은 모두 당신의 몫이다 라고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0.45달러에서 0.75달러로 갔다가 그 다음은 1.13달러, 3.3달러, 6.15달러, 26.6달러, 그리고 나서 50달러, 그 이후에 113.13달러까지 나아갈 거라는 꽤나 엄청난 기대감. 한 여기 언저리 정도가 현실화 가능 범위가 아닐까? 6에서 26달러 요 언저리 범위. 개인적으로는 10달러 정도까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구간이 될 수 있는 현실화 가능 체감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뭐 이렇게 26달러 어느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는 50달러 이런 시대가 온다라면, 특히 이제 리플 XRP 레저를 백본 기술로서 사용하게 될 금융기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파생상품 시장의 10% 정도가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에 리플 XRP 레저 위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면 진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근데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는 지금 불투명하니까 사실 이런 숫자를 어떤 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에서 26달러 수준의 어떤 가격 범위는 XRP, 리플이 소송 리스크를 던져버리고 IPO 이슈까지 잘 마무리가 됐을 때는 한 번쯤 이렇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 기대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만다 판토야 재밌는 얘기예요. XRP의 진정한 가치는 8달러에서 20달러 사이 범위에 있고 2026년까지 현실화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XRP는 가장 편안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 역사적인 반복성. 2017년 1월에 XRP는 0.006달러였다. 1년 뒤에 3.84달러 올타임 하이, 63,000% 폭등. 진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앞에 동그라미 2개 있을 때. 그래서 역사적인 반복성, 과연 이번에는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인 거죠. 특히 차트가 엄청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기관 채택 쓰나미. 세 번째, 시장 트렌드와 유틸리티. 네 번째, 미래 금융 서비스 수요. 5번째, 법적 명확성, 그리고 파트너십의 폭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XRP 현물 ETF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 XRP 현물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 특히 디파이 혁신의 중심에 XRP 레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경 간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혁신의 정도가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연말에 출시가 되고 소송 잘 마무리가 되고 IPO까지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리플이라는 스타트업은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만다 판토야가 XRP는 내 인생에서 가장 쉬운 편안한 거래다 라고 이렇게 명제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가 매달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5%씩 상승을 했을 때 100달러는 언제쯤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재밌는 가정이죠. 0.477달러에서 5%가 상승하면 0.5달러, 매달 5%씩 꾸준히 상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복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6개월 뒤에는 0.64달러, 1년 뒤에는 0.85달러. 그렇게 XRP가 10달러에 도달을 하게 되려면 63개월이 필요하고 2029년, 뭔가 뭐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런데 매달 15%씩 상승률을 유지할 경우에는 내년에 $10 도달. 이것도 뭔가 그냥 느낌 괜찮고. 그런데 XRP가 월간 최소 15% 상승을 보인 마지막 때 지난 2월이었습니다. 16.57%.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XRP가 5%씩 매달 상승을 했을 때 $50에 도달하는 시기는 96개월이 걸리고 2032년, $100 도달 시기는 110개월이 걸려서 2033년. 역시 복리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 기간이. 그래서 이때쯤 되면 $100 돌파하게 되면 시총 10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게 참 어려운 숫자인데 과연 그 시대에는 또 어떤 수준으로 자본시장의 사이즈가 설정이 돼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지금을 기준으로 치면 말이 안 되죠. 2024년이나 2025년 사이에 XRP 시총이 10조 달러를 돌파한다. 이거는 비현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어떤 시기가 된다라면 이런 시대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립토 베이직도 참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획 기사를 써서 약간 흥미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줬더라고요. XRP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XRP 홀더분들 꾸준히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점에서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변화된 포인트 지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시고 투자 스탠스 전략적으로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